공소문에 홍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오늘 굉장히 더운 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단 나이나 또 뭘 거래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를 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첫째 40대 이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다 해야 좋은 강의를 듣고 갈 수 있어요. 40대 이하. 예,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70대. 예, 제가 다녔던 강의 중에 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가서 하려면 사실 뭐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보실 수 있는 힘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해 보신 분. 자기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5천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2억 사이. 2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네, 5억 미만이 대부분인 걸로 알겠습니다. 위험자산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시간이 되게 3시 반이라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가지는 시간도 약간 가질 테니까 좀 빠른 스피드로 나가고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잘 적어두고 제가 메모하라고 그러는 거 꼭 메모를 하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가는 최근 상황이나 아니면 또 글로벌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 그리고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긴장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홍 대표님 부탁을 받고 한 열흘 전에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했을 때 저는 KR 트레이딩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입하고 청산하는 기술에 대한 학원을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됐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으면 해요.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주식과 여러분들은 주식 해외 선물 다 거래해 보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아주 강의하기 편하고 또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 선물 해외 선물 다 거래해 보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투기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저희가 되겠네요. 저희 집안도 대대로 투기꾼의 집안으로서 저희 증조부께서 산을 놓고 배팅을 하시는 그런 분의 제가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투기꾼이셨어요. 우리 증조부께서 산을 놓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 산 놓고 저 산 놓고 둘이 뭘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우리 저기 가문에 산이 많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많이 날리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날리고 그 양반이 역시 최고였던 건 저희 증조부께서 충남에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 책들 받으시고요. 저기다 메모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제가 이따가 보면 3M에 대해서 제일 끝에 3M에 대해서 투자기법, 자금관리, 투자진리 법칙 이 부분이 알렉산더 엘더너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책에서 저게 발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트레이딩을 위한 건강호흡법도 한 장짜리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걸 다 스크리닝 하면서 하나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잘 보시고 하세요. 예. 위험자산, 안전자산은 여기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 투자 방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5억 아래잖아요, 대부분. 5억 넘어가서 10억 넘어간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해요? 펀드에 투자해서 자기가 이렇게 쌩고생하면서 분석하고 이런 걸 하려고 안 하죠. 왜? 자금이 많아질수록 연 10%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50억 있는 사람은 10%만 받으면 돼요. 그럼 5억 벌면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억 아래니까 10억, 20억 벌려고 10%의 수익률 갖고는 못 살잖아요. 1억 갖고 1,000만 원 벌어갖고 하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원해서 하는 거지. 연 10%를 원하고 이거 투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잘해야 10%가 나오지, 큰 자금 운영하는 사람이 10% 이상 잘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50%나 100%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이 있고, 기관에서는 되게 어때요? 에쿼티 롱숏으로 큰 자금을 운영하죠. 하지만 개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5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갖고 뭐 장기 보유해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손실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해외 선물 가지고 그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거는 뭐 테크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차차 가면서 뒷장에서 배우시도록 하고, 이 그 위험자산 운용 방식이나 주식 운용 갖고는 안 되는 게 왜 되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 하나 낼게요. 헤지펀드가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손실을 방지하는 건 뭐 헤지펀드 아닌 데서 손실 방지 안 하나요? 다 손실 방지 아니. 목적이 그거다. 목적은 대부분 뭘 방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뭐 약간 좀 틀리고요. 또 다른 분, 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 손실 부분은 아니에요. 절대 수익률 추구죠. 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빼돈은 아니에요. 10%예요, 10%. 10%인데 절대 수익률 추구예요. 왜? 주식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2차 대전에 1950년대에 맨날 빠지니까 주식이. 주식 패러면 다 빠지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채권이나 뭐 원유나 이런 거 사서 하자. 그래서 헤지펀드가 나온 거예요. 1949년도에 나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5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나 10%만 벌어다오. 주식을 하건 뭘 하건 난 상관없다. 여러분 투자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근데 10%가 아니라 50%를 원하는 거지만 돈 많은 사람은 나 10%만 벌어다오. 그래서 맞는 게 헤지펀드고, 여러분들은 헤지펀드에 5배를 벌기 위해서 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로 온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죠. 여러분들이 자금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 자금력이 많으니까 조금만 돈 갖고 10%만 벌면 되니까. 주식해서 10%씩 깨지니까. 왜? 전쟁을 하고 뭐 안 좋으니까 계속. 우리나라 요새 보세요. 대형주 사가지고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전략에는 에쿼티 롱숏 있고, 뭐 글로벌 매크로 있고, 이벤트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많죠. 27번 보시면 여기가 트랜스 펀드라고요. 저기 81억 달러의 자금을 가진 네덜란드 펀드인데, 이 펌 어셋은 47억 달러인데 연수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매니지드 퓨처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걸 통해서 매년 10억씩 벌었어요. 아니 1조씩. 1조. 50억 뿌리면 50억 뿌리면 얼마죠? 5조인데 20%니까 1조씩 본 거죠. 3년 애니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럼 3억 달러 이상. 이게 베런즈에 나온 2008년도 수익률 안 좋을 때 나오니까 수익률이 뭐 20% 이내에도 50위 안에, 막 10%인데 50위 안에 들어가고 이런 아주 2008년도예요. 그만큼 이쪽에서 보시면 뭐가 하나요? 에쿼티 롱숏보다 글로벌 매크로나 매니지드 퓨처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 문제 낼게요?
매니지드 퓨처스와 글로벌 매크로는 뭐 원유, 원자재, 골드, 본드, 채권, 주식 다 사는데 글로벌 매크로와 매니지드 퓨처스 여러분이 하시는 해외 선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손 들고 말씀하세요. 자금력 아니에요. 자금력도 비슷한데 확실한 데다만 예.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글로벌 매크로는 레버리지 2배밖에 안 써요. 근데 매니지드 퓨처스 여러분이 하는 거는 10배에서 몇 배? 20배 정도 하죠. 그러니까 5% 먹으면 어때요? 5% 벌면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글로벌 매크로는 뭘 안 쓴다? 레버리지 많이 안 쓰고 그냥 우리나라 FICC 증권사에서 하는 거는 돈 들어오면 원유 펀드 들어오면 원유 사고 뭐 이게 시장 상황이 올라 내려가는 거에 따르지 않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그게 글로벌 매크로 쪽이고 이 FICC 쪽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시스템과 매뉴얼이 7: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7:3 비율은 항상 유지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 페이지 전 세계별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이게 2014년 1월이에요. 여기서 중국이랑 홍콩이랑 합하면 홍콩이 이렇게 큰 거는 중국계 홍콩에 상장돼 있어서 그래요. 합해서 11%였고 미국은 35%인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떠가지고도 20%가 안 돼요. 근데 퍼는 중국이 22고 선전 증시는 74예요. PER. 미국은 19예요. 문제는 이렇게요. 그럼 중국이랑 홍콩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원래 GDP는 G1, G2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저평가되면 폰은 여기가 더 높아요. 고평가돼 있어요. 여기 시가총액이 적은 이유 아시는 분? 예. 예, 아유, 여기 금방 하시네. 옛날에 강의 들으셨어요? 딴 데서? 처음 듣는데요? 아,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식은 위로도 올라가고, 어디로도 올라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위로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늘어나죠. IPO 하거나 유무상증자 하면 옆으로 늘어나죠. IPO 하면 물량이 그 가격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수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 철에서 많이 못 떴어요. 왜 그래요? 주식이 옆으로 뜰 때. 지금 여기는 어때요? 주식이 어느 쪽으로 뜰 것 같아요? 지수는 더블이 됐어요. 2000에서 4000 갔어요. 중국 주식이. 근데 왜 못 뜨고 옆으로 가는 건 이건 비상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1.9%예요. 뭐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과 뭐랑 똑같아요? 아시는 분? 시가총액과 저게 1.9% 뭐가 똑같나? 세계 예. GDP랑 똑같죠. 여러분 잘하시네. 똑똑하시네. GDP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천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저도 그걸 몇 년 전까지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안 사냐. 콜옵션 사서 맨날 깨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3천 가면 독일이랑 시가총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1.5%에서 2배가 돼요. 15%면 3.5%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전 세계 택시를 다 휩쓸고 있는데도 되지 않죠. 아, 잘하셨네요. 근데 그리고 저 2% 이내인 주가 가지고 에코티 롱숏 하잖아요. 사고 이쪽 누르고 저쪽 누르고. 그럼 어때요? 이쪽 누르면 이쪽 빠지고 이쪽 누르면 저쪽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용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프라이스 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프라이스 메이커가 돼야 땡기거나 뭘 하잖아요. 프라이스 메이커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 대형 펀드 운용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수급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펀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한테 돈 많이 들어오면 자기 종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개인이 수급을 좌지우지하려면 뭘 해야 돼? 네? 소형주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소형주의 수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레버리지는 안 해요. 레버리지는 안 되죠. 수급을 잡는 게 레버리지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걸, 수급을 잡으려면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수급을 다 잡으려면. 예? 프라이스 메이커들. 예. 작전이죠, 작전. 그래서 그렇게 잡혀들어가도 작전을 하는 거예요. 왜? 수급에 절대 다수를 잡는. 작전에서 95% 수급을 잡아도 5%를 못 잡아서 작전을 실패한 사람이 패당이에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맞추죠. 그럼 나머지 하나, 프라이스, 그거 다 적으세요. 수급의 세 가지를 잡는 게 대형 펀드, 그 다음에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작전. 세 번째, 기술적으로 수급을 우위해 줄 수 있는 카밀 같은 곡물 매니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수급 마음대로 해요. 저 옥수수 옛날에 청계산인데 그냥 하한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요한 세 가지 다 적으시라고요. 그러고, 그리고 해외 선물 여러분 해외 선물 다 해보셨죠? 해외 선물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은 뭐예요? 유로 달러예요? 오일이에요? 골드예요? 다우예요? 예? 유로, 골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 선물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시면 어떻게 해요? 딱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좀 실망스럽네. 여태까지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그래. 네? 다오예요, 다오.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도. 뭐예요, 이유가? 그래. 그게, 결정적으로 그게 다른 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다우가 많이 빠지면, 원래 달러가 강세가 되겠어요? 약세가 되겠어요? 요새는 약세가 되지만, 그거야 뭐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다우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아시는 분? 왜 다우가 많은 여러 개, 인덱스, 통화, 상품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잖아요. 주식의 대표는 다우고. 그러니까 다우가 올라간다는 건 리스크 온이에요? 리스크 오프예요? 네? 유형자산 선호잖아요. 리스크 온이잖아요. 그러다가 막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리스크 오프. 안전자산으로 가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다우라고.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에 따라 다 이 투자 범위나 투자 대상이 다 틀려지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주식은 상승할 때는 천천히 상승하고 빠질 때는 2배에서 3배로 빠져요. 급할 때는 5배에서 10배로 빠져요. 그래서 그리드와 피어가 탐욕과 공포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왜 올라갈 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공포가 그리드보다 더 강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가총액이 100년 동안 3%씩 평균하니까 100년 동안 3%씩 늘어났대요.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우연의 일치로도 GDP가 100년 평균치를 하면 전 세계가 몇 프로 성장했어요? 3% 똑같아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늘어나는 게 바로 GDP 성장이랑 똑같고. 우리나라는 GDP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주가가 그냥 에코티 롱숏으로 이쪽 누르고 이런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도 잘 될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해외 파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다 우리나라가 저런 시가총액 1.9, 지금도 1.9일 거예요. 2.0 갔다가 다시 2,000선 깨지려고 하잖아요. 저 상황이 이제 안 좋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롱온이에요. 트레이딩 바이밖에 못해요. 그러니 뭐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몇 시부터 했죠? 한 2시간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여기 한번 저걸 해보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게 인베스팅 청탁인데 왜 이걸 여러분한테 이 사이트 아시는 분 이거 하시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해외 사이트 중에 주식회사 아니 증권사 선물사 사이트 보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안 나온다? CC가 나오죠. CC가 뭐가 안 나온다? 주식? 뭐가 안 나온다? 월드와이드 메이저 월드 인덱스가 주권사나 선물사에 나옵니까? 이건 현물이에요. 언더라인 어셋이에요.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다우를 보고 이게 백오디션이 나왔네. 선물 매도해야 되겠네. 이걸 판단하는 무료 사이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적어놓은 로이터나 블룸버그 보시면 되는데 이거 돈 내야 되잖아요. 뭐 그것까지 안 봐도 뭐 요새 그건 다 봐면 되지만 현물 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카마데피, 포렉스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현물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라고.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여러분 파악하시니까 이 KR 리서치 청탁이랑 뭐 저랑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고 이거 이 사이트 보시는 분 없네요. 별로 없는데 이게 증권에서 한 700건씩 보는데 한눈에 보는 데일이라고 보시면요 다 나와요. 금리, 외환, 뭐 공물 이런 거 다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게 증권회사 그 사람들이 아침에 보고 와서 회의하라고 그럴 정도니까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데일리를 쭉 보시라고요. 이것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보시고 매매일 마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주식 쪽은 여기 우리 그 장영환 부원장께서 강의하실 부분이라 저는 뭐 저희 이 자료는 KR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그 강의할 때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식 쪽 이따가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한 10여 분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 사이징이라든가 아니면 매매지 쓰는 요령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주식할 때 참고로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투기거래 투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투기거래는 그 디렉션에 대한 패시브 게임이라고 엘더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더가 한국에 되게 오고 싶어요. 저희 그 트레이닝 아카데미 이따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긴 하지만 엘더 걸 많이 봤어요. 그 양반의 그 심리 투자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오는 거고 저는 20년 전에 96년도에 선물 거래하면서 그 양반 책 보고 그 버벌 쪽이 있어요. 그 매스 사이칼러지랑 인디비얼 사이칼러지 쪽인데 그걸 보고 울었어요. 너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저는 심리학자니까 그런 걸 잘 표현했고 빌 에카르트는 터틀 트레이딩 만드신 그분으로서 저희 교육자 터틀 만드신 그 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선물 시장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3번에 연수익률과 레버리지 비교. 여러분들 예금이랑 채권은 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돼서 다 저기 증권회사 가면 그냥 뭘로 얘기해요? 펀드 가입할 때 다 그냥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잖아요. 저 주식까지. 예금, 채권, 주식까지 그냥 안전자산으로 취급하는데 저 주식은 레버리지가 없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30이 있잖아요. 저 마이너스 30이 뭐다? 무슨 위험이다? 손 드시고. 이 마이너스 30 주식이 있으니까 그건 뭐다? 네? 원금 손실 당연히. 근데 저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러냐고요. 손 드시고 말씀해보세요. 이게 투자론이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로.
근데 좀 만약 전쟁 나거나 뭐, 예? 체계적이에요, 저게. 우리나라는 약간 뭐 비체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어린이 다 빠지니까 그냥 딴 나라 떠도 그냥 빠지잖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빠지는 게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안 되는 게. 근데 뭐, 그, 바이오나 이쪽은 또 많이 떠가고 그러니까 올해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많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로서 저기 하는 거고. 여기 유로 거래해 보신 분, 유로 달러. 예, 많이 해보셨네요. 유로 달러는 2,500불에 하루에 975불이 5년 평균 동안 1일 변동성이에요. 5년을 나눠보니까 1일 변동성 5년 평균치가 거의 0.4 정도 되는 거죠. 변동폭은 0.54지만 증거금 대비 볼륨이 바뀌는 거 보면 40%가 하루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거나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40%를 먹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 헤지펀드 본 것처럼 2008년도에 하루 몰빵 쳐서 40% 먹었다. 3억 달러 이상은. 그럼 그 상위에 랭크되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기 하루 걸 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 옥수수 보시면 평균 변동성이 얼마냐? 1.69예요. 변동성이. 그러면 1200불에서 400불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5년 반 전에 KR 선물을 할 때 1100개인가를 샀어요. 4.1을 뚫어가지고 한 320만 불 갖고 샀는데 완전히 뚫어서 그래픽 있으면 좋은데 뚫어서 샀어요. 이제 간다고 그러고 샀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그날 새벽 0시 반에 KR 선물 그 야간에서는 데스크에서 이거 저기 차이나 시간이 있어서 리밋 다운을 털어 그랬더니 터는데 다 털고 150개가 안 털은 거였대요. 30분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머지 또 1.5%인가 팔아갖고 제가 320만 불 하루 전에 손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은 제가 옥수수 차도 안 먹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오늘 내가 이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는 선물의 선행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수가 240이죠. 코스피 240 정도 되잖아요. 오늘 어디 현물이 240이고 선물이 240이었어요. 오늘 아침 시작하는데 현물이 242로 15포인트 떴는데 선물은 그대로 240이에요. 또 세 개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돼요. 매수 매도 관만. 저 선물은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 손. 매수. 저 선물은 매도해야 된다는 사람. 저 선물은 이상하니까 밥 먹어야 된다는 사람. 뭐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네? 뭘?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할까요? 네. 어제 240에서 주식이 15포인트 떠갖고, 240도 선물이 240인데, 오늘 15포인트 떠갖고 현물이 240이 된단 말이에요. 이가 떴는데 선물은 그대로예요. 이 선물을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 네. 그걸 그냥 안 떠서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 아니다, 이 선물을 못 가니까 매도해야 된다는 사람. 이건 이상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 선물은 매도해야지, 매도. 네? 선물이 미쳤어요? 왜 안 떠요? 수만 명이 한 종목만 보고 수만 명이 보는데. 저게 빨라요. 저게 선물을 사는데. 저게 백어디션 나오고, 며칠 전에도 백어디션 나오고, 그러더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옛날에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아침에 보고, 백이네? 그럼 매도. 백으로 막 7, 8. 제가 할 때는 옛날에 현물이 88이었어요. 근데 선물이 83이에요. 7% 백어디션이에요. 근데도 못 가요. 때리면 뒤집어지고, 예? 때리면 뒤집어서 올라오고, 사면 더 빠지고. 아주 옛날에도 뭐 이렇게 요새보다 쉬웠지만, 그때도 백어디션이 7% 나와요. 8자가 아니에요.
저건 어느 선물 시장에서 개장하자마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것도 역시 수급이죠. 팔자가 많기 때문에. 뼈대전 나오는 이유? 뭐예요? 수급이죠, 수급. 팔자가 많아요. 아까 프라이스 메이킹 하는 거, 세계 프라이스 메이킹 하는 것도 뭐예요, 역시? 수급이에요. 사자가 많이 땡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5천억 되면 그날 20% 빠지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박이사 오긴 했지만 해외에 다 해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어딘지잖아요. 외국인이 5천억 되면 절대로 못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공개가 안 됐으면 반발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꼼짝 못 하죠. 외국인에게 공개돼서. 지들 마음대로 놀이터 만들어주면서 또 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완전히 죽이는 시책이죠. 예, 캘리그래피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 위험관리랑 자금관리에서, 위험관리에서 트레이딩당 2% 이상 손실을 보지 말게 해라. 또, 한 달에 6% 깨지면, 그 달은 쉬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해야 되니까, 여기서 유용동 하시고, 그 아래, 또 아래, 4번으로. 이 포지션 규모와 거래 효율성 분석. 이게 거의 이게 그 외국에서 트레이딩 아카데미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일시 한번 보세요. 투자 자금이 100만 불이고 거래당 손실 한도가 2%예요. 계약당 리스크가 50TV에 500불이에요. 이때 포지션 한도는 어떻게 돼요? 그 공식에 대입해보면 어때요? 거래당 손실 한도를 2% 잡았으니까 투자 자금의 2%는 얼마예요? 2,000불인데 2,000불을 몇 개를 나눠요? 계약당 리스크 손실한도가 얼마예요? 네? 500불로 나누면 몇 계약 나와요? 4계약 하는 거예요. 딱 수학적으로 나와요. 이거 에카가 한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툴로 질르지 말고 이 공식에 맞춰서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1N이 넘어갈 때 돈 더 벌기 위해서 5번 피라미드로 더블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빵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소개가 잘 안 돼서 없지만 여러분들 돈 갖고 어떻게 1억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포지션 사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거래 효율성 분석.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그러니까 이만큼 100 움직였는데 30을 벌었다. 그럼 뭐예요? 그럼 30% 맞춘 거니까 A 학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 움직였는데 20밖에 못 움직였다. 자기는 20%가 못. 그럼 B고 C는 움직였는데 10 이하로 먹었다. 그럼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서 C, D를 계속 깔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그 자기 거래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청산의 중요성. 청산이 왜 중요하냐? 제가 100에 10,000원에 샀어요, 주식을. 그래서 쭉 가서 올라가서 그냥 내려뒀다가 12,000원이 됐는데도 트레이딩 1,500원에 안 걸고 이렇게 12,000원 갔는데 트레이딩 스탑을 11,000원에도 안 걸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내려와서 10,000원이 깨지고 9,000원이 갔어요. 그러면 거래 점수는 뭐가 돼요, 여기서? 네? D가 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고, 선물 레버리지 10배 쓴 거면 깡통이고, 레버리지 20배짜리면 돈을 더블로 박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2,000원 갈 때 샀어요, 주식을. 근데 이상하다. 11,800원에 털었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200원 밖에 손에 안 났죠? 하지만 저는 2,000원 먹었다가 1,000원 깨졌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사는 시점. 그러니까 진입 시점보다 청산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따가 나오지만 진입은 어릿광대도 할 수 있다. 성패를 가리는 것은 뭐예요? 청산이에요. 제가 청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청산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진입과 청산의 차이는 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청산의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마켓이랑 추세 시장과 레인지, 비추세 마켓의 비율이 어때? 몇 대 몇이다? 추세와 비추세의 비율이 9대 1이다, 8대 2다, 7대 3이다, 6대 4다. 근데 평균적으로 뭐라고 해요? 몇 대면? 7대 3. 7대 3보다 더 추세가 들어야 돼. 8대 1에. 그러면 일봉 5개 중에 하나만 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 4개는 말이 가리죠. 근데 항상 올라가다 내려가다 배팅하잖아요. 그렇다고 레인지장으로 여기 주고 여기 아래 주고 치고받고 하다 보면 스탑에 걸려서 레인지장에서 또 깨지잖아요. 스탑 짧게 주고. 그러니까 레인지장에서는 스탑을 짧게 걸고 하는데 확률이 적고 추세장에서는 이게 크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먹을 때 많이 먹는데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일단 다음번에 나와요. 여기 알칼리 트레이더가 이게 이제 매매 중독으로 변해서 이모셔널 트레이딩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세 번이면 그래서 이제 그 이모셔널 트레이딩으로 돼서 과잉 매매랑 충동 매매가 돼서 안 되는. 그래서 알칼리 트레이딩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피지컬 카타르시스와 멘탈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피지컬 카타르시스는 마약, 술, 담배, 섹스 이런 게 피지컬 카타르시스고 멘탈 카타르시스는 투기거래, 도박, 지적 만족감 이런 게 이제 멘탈 카타르시스에 속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트레이딩이 바로 짜릿함을 주는 멘탈 카타르시스의 최고봉되는. 그래서 짜릿함을 택할 것이냐 수익을 택할 것이냐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이익손해 만회율이 뭐예요? 1억 갖고 1억 갖고 5천만 원이면 50% 손해가 나죠? 근데 다시 1억이 되려면 100%를 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해지기 쉬워도 벌기는 어려워서 이익손해 만회율을 잘 조절해라. 그런 얘기들. 제일 아래 보시면 분석가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분석하라고 나오죠. 분석가를 분석하는 거는 간단해요. 분석가 여러분들 볼 때는 언제까지 분석가를 분석하는데요? 분석가가 잘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사람을 쫓아서 한대요? 네? 틀릴 때까지 정답입니다. 저 옛날에 그랬어요. 맞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 이게 비결이 뭐냐, 뭐 비법이 있냐. 저는 증권,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애널리스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이 어떻게 된 거냐. 딱 얘기를 해보면 진짜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틀리면 그만 뭐라고 또 딴 사람 만든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자, 좀 치사하긴 하지만 맞은 사람 쫓아다니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뭐 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저는 뭐 전문가 방송을 듣거나 그러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되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선생님. 자기가 배팅을, 우리 홍 대표님 얘기는 자기가 배팅 안 하고 리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쫓아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석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만나 틀리나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확률적으로 자기가 한 달 동안 할 때 이 기술적으로 분석했는지 기본적으로 분석했는지.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약간 늦을 확률이 있고 기본적 분석에서 뭐 정보를 맞다 그러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확률로 해야죠. 분석가들은 틀릴 때까지 하면 되지만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맞게 잘 했나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 3M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추세매매, 여기도 줄여놓으세요. 추세매매가 포지션 트레이딩이랑 트레이드잖아요. 포지션 매매는 몇 달 혹은 1년 이상 주간 단위로 분석하며 일간 진입 청산을 포착할 수익과 데이 트레이드만이 추세매매잖아요. 장기 추세매매나 단기 추세매매 모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8대2가 그랬죠? 그러니까 추세매매는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했다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스윙은 뭐예요? 방향을 보는 거고, 요거는 데일리 변동폭만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건 스윙 트레이딩은 방향성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며칠간의 방향까지. 그러니까 크게 먹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 보세요. 장기 투자, 지금, 저기 포지션 트레이더들은 어때요? 장기 투자 하락장에 가서, 지금 하락장에 가서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닥을 향해 보면서 하루가 되게 충전을 지켜갈 수 없지만 추세면은 초과나오고 나면 그만이다. 온 세상에 주가 하락이 심할 때 공매장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저거 할수 있다. 그런 얘기. 나머지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책 발췌해 놓은 거거든요. 그 세 가지에 마인드에 속하냐, 메소드에 속하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슈퍼 트레이더 쪽에 넘어가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가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터틀 트레이딩은 요새 와서는 우리 박이사 얘기도 그렇고 요새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에 세 가지가 있죠? 방향, 크기, 속도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에 적어잖아요. 방향은 뭘로 나타나요? 추세 분석으로 나타나죠. MACD, 뭐죠? DMI, 여러 가지 추세가 많죠. 약간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크기는 뭘로 나타나요? 방향, 크기, 속도가 다 우리가 테크니컬 지표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크기는 볼륨적일 때 아니에요. 변동폭이 어떤 아니에요. 그리고 방향은 추세 지표. 우리가 말하는 50이라고 말하는 오실레이터는 뭐예요? 아니, 그건 속도에 관한 거예요. 종가에 얼마나 땡기미가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크냐는 크기로 나타내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냐를 여러분들 나머지 이런 저항지나 이런 채널 매매나 이건 또 다 거기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따질 때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는데 볼륨적 밴드가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얼마큼 크게 움직이냐. 그게 추세 나타나면서 갈 수도 있고 중국장 같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면서 닭강통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6월달에. 작살났잖아요. 6월달에. 중국과 하루에 1000틱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루에 500조, 우리나라 돈 500조가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 잡주가 아니고. 저 그거 했다가 아주 밥 먹고 하는데 그냥 계좌가 다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계좌도 없어지고. 그런 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문사에 가서 주식 하는 데는 주식 자문사에 갔는데 주식이 많이 빠져있네요 그랬는데 선물을 하는 데 갔더니 이건 돈도 없고 계약서도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알바트로스 성필규 회장이 한 얘기인데 너무 웃겨갖고 돈도 없고 계약도 없고 주식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깡통도 다 있는데 없으니까. 물론 레버리지 쓰는 게 아닌 거죠. 좀 전에 어떤 얘기 하다가 일어났죠? 기술적 분석하다가 세 가지 중에 크기는 본래적인 변동성 지표로 하고 방향은 뭐예요? 추세 지표로 하고 움직임의 속도는 뭐예요? 오실레이터는 스타캐스틱이나 윌리엄스 아이나 이런 건 어때요? 종가의 땡기미가 어떠냐?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땡기미가 강하냐 약하냐. 그쵸? 그러니까 속도가 세냐 안 세냐. 그렇기 때문에 추세장에서는 안 맞는데요. 추세장에서 오실레이터 보고 하면 하다가 약간
약간 쉬었다 가는데 약간 쉴 때 매도 과감해서 쉬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방향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이걸 일봉 볼 거냐 주봉, 일봉, 분봉을 어떤 걸 볼 거냐에 따라 9가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맞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질 때문에 그걸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약간 늦죠? 가격을 뭐 선하는 지표는 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다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터틀은 옛날에 30년 전에 뭘 갖고 했어요? 변동성을 갖고 했어요. 예? 여기서 얘기하면 볼즈베 같은 걸 써서 여기 보시면 오늘 고가, 오늘 저가, 어제 종가, 오늘 고가, 어제 종가, 오늘 저가를 요걸 14일치를 나눠서 1N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 지표를 사용한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 사용해서 방향성 지표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터트는 옥수수 선물이 250센트에서 2N이 스탑이에요. 1N이 7센트란 말이에요. 2N 빠지면 그러니까 14일 변동폭 그 에버리지 추 레인지에 2배가 되면 스탑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4일 저거 되면 그냥 아웃이 될 때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될 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서 2%로 해서 하나 되면 피라미드 해갖고 또 다른 종목 중에 여러 가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발라텔라티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개에서 5만 달러로 6배를 벌릴 수 있대요. 이게 100만 불 갖고 4개를 했지만 피라미드로. 근데 변동성이 센 시장에서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없는 시장. 미국의 뭐 다우 같은 종목을 오늘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안 주셨으니까 저런 전략은 잘 맞진 않겠죠. 하지만 터틀이 저런 걸 사용해서 했었고요. 여기 보세요. 제일 아래 보시면 또 내려보세요. 예, 터틀은 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품이 큰 추세를 형성할 것인지 또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데 그 추세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포트를 짜서 하면 그게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만 걔네들 그거 다 벌써 30년 전에 저건 다 계산해서 한 거. 우리나라는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걸 30년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초보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100만 불 갖고 4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너무 크게 들어간다. 이게 사이즈가. 아까 2%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큰 과도한 그 변동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마주코를 올 수 있다 이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전 트레이딩 기법 합니다. 여기 현대선물에서 만드신 그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기법 그 판에 대한 그 책도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그 반대 번역한 거지만 아주 잘 만들어서 그것도 뭐 잘 봤습니다. 이 앨런 에스파르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책보다 훨씬 더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세 번째 패러그램에 대개 일중 수익은 오버나잇 수익보다 훨씬 적다. 또한 보유기간이 짧으면 수익률을 올리기도 어렵다. 데이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반면 수익은 휩쓸을 극복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데이 트레이딩 수익보다 효과적으로 손실을 관리할 수 있지만 높은 노이즈와 거래 비용을 늘었어야 한다. 수익이 왜 좋은 이유는 아까 제가 뭘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방향을 먹을 수 있다고. 데이 트레이딩은 방향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랩도 나오고. 이것도 뭐 주식에 가는 건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스탑 아래 스탑이 털려나간 다음에 거기서 공매도 물량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그게 역으로 연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스탑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쭉 밀릴 때 거기다 공매도 올라 들어올 때 그걸 받아서 올라갈 때 쳐서 그거 먹고 나가요. 이것도 뭐 이거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당세간의 천재들의 하나예요. 이게 실격의 수익에 도취돼서 주식이 상승할 때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건조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3%씩은 시가총액과 GDP가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 좀 내려오시죠. 요 혼조장 요거는 이것도 읽어보시고 여기 보세요. 투자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심리적인 쾌감에 이끌려 매매를 한다.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돈을 건 데서 오는 짜릿한 흥분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도취하는 빠집니다. 틀리면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회도 없는 지점에서 무모한 행동으로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행동 때문에 매매 충동, 매매 과잉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매가 재밌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쾌감을 절제하지 못해. 요새 같은 세상에 옛날엔 전화로 주면 됐지만 마우스 클릭 하나로 다 체결되고 리얼타임으로 손익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전화로 걸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었는데 그냥 리얼타임으로 옛날에 엔터 쳐야 나왔어요. 지금은 리얼타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엔터키 안 누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하는 사람 아니면 거의 그 매매 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과잉 매매나 충동 매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표시해서 잘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 여기 알란 에스팔리가 굉장히 책을 잘 썼어요. 이 엘더 다음으로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많고 그 다음 장에 세 번째 패러를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이 아니라 흥분을 쫓아가는 매매 중독이 되기 쉽다. 이러한 양상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주식 투자의 편리성과 결합하여 과잉 매매를 합니다. 과잉 매매는 경험을 쌓여서 극복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초보 투자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투자도 과잉 매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잉 매매로 계속 있다면 나중에 손실에 무감해지고 이런 사람은 여럿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전 매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주가지수 선물, 해외 선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투자 선거가 제일 좋으냐? 아니요. 부자가 나빠요. 왜 그래요? 과잉 매매, 충동 매매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름이 많이 나왔을 뿐이지 유명한 트레이더지 훌륭한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보다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제가 많이 벌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참 많이 깨져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 여태까지 딱딱 절제하면서 100주량만 밖에 안 하면서 딱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여기도 지금 같은 장에서 홍보장에서는 방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추세장에서 능력적인데 장이 좋을 때는 중소형주를 그리고 나쁠 때는 변동성이 나쁜 대형주를 해야 되는데 요새 시장과 맞아요. 저 말이 대형주가 빠지면 중소형주 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시류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엘다 걸로 왔어요. 엘다 거 보시면 트레이딩은 짜릿한 흥분선사는 경험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패자는 쾌락을 누리는 셈입니다. 콩코티는 오락이 장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동감이 안 하도록 잘 몸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려면 예측이 필요 없대잖아요. 시장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이 항성유지 공인지 여기 공성문이랑 여기랑 딱 맞잖아요. 그걸 알아내고 그 추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보수적인 자금으로 관련 2%를 적용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탐욕이나 또 공포에 빠지지 말아야 돼. 주는 짜릿함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는 예측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다. 저런 말을 엘더가 제일 처음에 저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80%가 뭐라 그랬어요? 비추세라고 그랬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좀 올라가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 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엘더는 그 저항 지지를 심리적으로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저항과 지지가 장의 80%인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인간에게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기억은 트레이더 집단의 고통과 후회 때문에 저항 지지가 생긴다잖아요. 손실 포지션은 고통, 그리고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 그것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여기 있네, 저항 지지.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 때린 사람의 고통. 여기서 못 산 사람이 여기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후회 때문에 여기서 사고. 또 역으로 매도하는 건 여기서 고통. 여기 못 때린 사람이 여기 오면 후회 때문에 여기서 때리면서 고통과 후회가 서로 교차되면서 저항 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저항과 지지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항과 지지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 저렇게 생각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항과 그 고통과 후회 때문에 저항 지지 때 이번엔 들어가야지. 여기서 나와야지. 요즘 거는 깨졌고. 그런 것 때문에 저항 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추세가 미심적이면 일단 물러서서 매매 쓰는 차트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간 차트를 살펴봐요. 이것이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패자들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고 짧은 시간 차트를 잘 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면 돈을 더 빨리 내요. 프로들은 미심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만 아마추어들은 단기 매매, 더 짧은 시간 차트를 본다는 거예요. 저것도 마음에 새겨 듭니다. 그리고 상승 중에 거래량이 감소하면 황소들이 점점 열을 잃고 공들도 더 이상 몰려오지 않는 약삭빠른 공을 떠나고 거래량은 감소는 상승 추세에 떨어진 동력이 사라지고 반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여기 2%, 한 번에 2%, 한 달에 6% 이상 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버팀목이 되게 하면 이 짜릿함을 택할 것인가 수익을 택할 것인가 잘 결정해서 하라고. 엘더는 저걸 철칙으로 해서 얘기하고 저도 저게 맞는 것 같고 뭐 돈을 많이 여기 보세요. 또 이 아마추어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2% 유치기 자금 3천만 원 갖고 왔는데 뭐 이거 한 개 앞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0%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50% 정도 벌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루인 파스빌리티가 커지고 손실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저기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내려보세요.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두 번째 보시면 조금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낫다. 앞날을 볼 수 있는 경쟁이라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이만하면 족하다가 굉장히 부족 같은 명언이에요. 그리고 여기 스탑 걸 때 세 번째는 누구나 단순함을 강조해서 옛날 책에는 이렇게 안 써있는데 마지막 저점보다 스탑을 한 센트 낮은 데 설정하는 게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프로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스탑 뭉치가 걸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급락하기 때문에 그냥
전저점 정도 가면 그 아래다 놓지 말고 거기서 스탑을 하려는 거예요. 전저점 가면 무조건 밀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전저점에서 스탑해야 됩니다. 완벽주의가 훌륭한 매매의 적이라면 탐욕은 성공의 적이 되죠. 그 다음 페이지요. 천정과 바닥은 식별하고 싶다. 차트 중앙에서는 좋은 매수기가 또렷하게 보인다. 문제는 차트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황이 혼탁하다는 것이다. 초보는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추세의 바닥에서 매수해서 천장에서 매도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노래하는 트레이더는 이런 일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커져서 공 쭉 나오면서 쭉 빠져서 이렇게 되다가 계속 빠져갖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바닥 같잖아요. 여기 바닥을 생각 여기 끝에 있으니까 이 중앙에서 아니라 오른쪽 끝에서 여기서 보면 어때요? 바닥같이 있는데 이게 몇 달 지나서 또 계속 빠지면 이게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는 거랑 오른쪽 끝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독자하는 거면 이거 여기 뭐 여기 고청 아니야?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 개인은 각도보다는 가격에 우선해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개인은 각도보다는 가격에 우선, 프로는 가격보다는 각도에 우선. 여기서 각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각도 꺾이면 매도, 각도 꺾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은 어때요? 가격이 높으니까 매도하는 거잖아요. 개인은 가격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빠지면 이게 저점 아닌가. 오늘의 상한가는 내일 뭐예요? 내일 보합이죠. 오늘 하한가도 내일 뭐예요? 내일 보합이에요. 가격은 안 상관이 없어요. 각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상승지는 오른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저 얘기.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입은 쉽다. 어릿광대라도 복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어떻게 청산하는 것이죠. 제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못 팔고 11,000원에 트레일링도 알 거고, 9,000원에 하면 거래 점수 마이너스 10%라 거래 점수 D고, 결국 청산을 못해서 트레이딩도 못 걸고 개판이 된 거잖아요. 근데 12,000원에 산 사람은 11,800원에 털었으면 그 사람은 200원 손해났지만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비록 그 고가에 샀어도 털고 나서 안 깨졌잖아요. 저는 2,000원 먹을 수 있는, 20%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만약 레버리지 5배짜리라고 그러면 100% 먹은 거죠. 곱하기 5 하면. 그걸 못하고 나오니까 결국 가르는 건 뭐예요? 진입과 청산이 중요한 건, 예? 청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따로 읽어봅시다. 여기 끝으로. 기관을 떠난 사람들은 거래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자존심이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매니저가 없으면 돈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거래자는 매니저가 없다. 당신에게 어떤 규율을 부과할 원칙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연유입니다. 2% 원칙이 치명적인 한방의 손실에서 당신을 구해주는 원칙이라면 6% 원칙은 연속된 손실에서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6% 당신에게 원칙은 당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바로 연속된 손실을 끊는 것입니다. 2% 원칙과 함께 6% 원칙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만의 트레이딩 매니저를 두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강제로 저도 선물회사를 운영했었고 프랍 트레이더, 수많은 프랍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딩을 1,000억 가까이 운영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되게 어렵대잖아요. 여기서 강제로 스탑을 강제로 걸거든요. 근데 사람은 엄청 넘치다가 그걸 놓치는데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청산을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전문가들 방송하고 우리 곰소문 플랫폼 좋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들어갈 때 뭐 하시고 일하면서 저 쉬어 나올 때 해놓고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지는 결과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에 맞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스탑을 제대로 걸었는지 그런 건 아셔야 되잖아요. 알면서 그걸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 분석하는 것도 힘들고 수만 가지 진입 기술이 있잖아요. 여기서 진입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년을 해도 모자라요. 근데 진입을 어떻게 하든 스탑 거는 거는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청산의 기술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대한 건강호흡법하고 제가 트레이딩 아카데미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거기서 또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은 하루 이만큼 평생 7억 번 숨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그 호흡을 늘릴 수 있대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장 보시면 트레이딩 평가서 보면 이렇게 2초마다 한 번씩 숨을 쉬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때 꽉 막혀. 예? 제가 옛날에 트레이딩 할 때 99년도에 몇십 개 하다가 1000개를 했어요. 1000개.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연말이 됐는데 제가 2000개를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코를 골면서 자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받든, 물론 직접 자기 자기 자금을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제가 한 거죠. 제 돈으로. 옆에서 한 사람은 경험을 본 거고. 진짜 트레이딩 하고 크게 하는 거는 심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이 커다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심폐기능이 약하면 이게 심장이 떨어져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심장의 사람이 포지션을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100계약 해본 사람이랑 1000계약 해본 사람이랑 또 틀려요. 뭐 1000계약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심장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호흡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평가하게 되면 어때요? 호흡이 빨라져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추고 또 큰 승부 전에는 호흡을 크게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오래 살 수 있고 트레이딩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건강을 뭐 해치면서까지 하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지만 목숨이 가장 그 상위 개념 아니에요. 하이어러키상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뭐가 있겠어요?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선물 배팅한 사람이 선물에만 집중하니까 돈이 있죠? 그 아래 사랑도 있고 뭐 우정도 있고 뭐 인간애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 목숨과 돈 사이에 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목숨과 돈 사이에 뭐 다 똑같이 느끼진 않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면 뭐 돈 갖고도 그러고 원수랑도 헤어질 수도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돈과 목숨 사이에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면 뭐 돈도 뭐 원수도 뭐 근데 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승복해야 되고 들숨 중에 날숨 중에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부르면 몸이 시원해져요. 왜?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뺐기 때문에 노래 한 3곡 부르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복식돼요. 그래서 가수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흥경막을 정신까지 지배한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머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5번에 보면 코로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으로 하면 근육이 혈관이 수축된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게 코로
이 호흡해야, 저것도 왔다 갔다 하고, 체온도 유지되고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많아요. 술, 담배, 과식, 욕, 네? 다 몰라요. 입보다 입은 코로 하는 거를 많이 하고, 많이 안 먹어야 좋고, 또 말도 많이 안 해야 좋고, 그리고 코로 호흡해야 좋고, 입으로 하는 건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6번은 이제 깊게 호흡해야 된다는 얘기고, 7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5시 동안 한번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3번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한 번 들어가시고 한 번 내뱉고 3번만 할게요. 자, 그럼 기분이 달라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야죠. 5초 못 버티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자유롭게 되시는 분. 이거 자유롭게 안 되면, 몸에 이상이 되는 거예요. 5초 동안 들어가시고 5초 동안 내쉬면 평소에 하는 것보다 폐활량이 2배가 되니까 저는 한 번에 15초 동안 들어가요. 1분에 호흡을 2번 해요. 그래서 전 59살 때 피부 되게 좋죠? 네, 그게 바로 저는 10년 동안 호흡을 했어요. 여러분도 호흡을 평가서 할 때 의식적으로 세게 하세요. 인간만이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7억 번 하면 죽잖아요. 천천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알아서 두시고, 남들 제 KR 인베스트먼트와 KR 트레이닝 아카데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아카데미를 만든 건 별로 없고요. 저도 외국에서 보고 만들었고, 이거는 사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한국은 800만큼 시장이나 주시장 규모가 커져 있고 또 학원도 그렇게 잘 크게 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중국이랑 합작해서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레이닝 관리회사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중국에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 속에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닝 기법을 소개하거나 관리하는 기법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20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중간에 저희 회사의 트레이닝 실적이나 매매 시그널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도 중국 중신선들이랑 업무 협의했던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스킬을 배우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업무나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인 투자가지만 기관 투자가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가지만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겁니까? 이게 다 나온 거군요. 그러면 여기 첫 화면부터 여기 보시면 인사말, 소개, 회사 조직도, 사진, 신앙 문제인데 각 요거는 한번 인사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내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램에 트레이딩생은 어렵고 정답도 비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손실 한도를 잘 측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다 손실을 본다. 그래서 이런 진입과 청산 기술을 잘 배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이